60세 고등학교 교사 제주에 둥지 틀었다가 1년 만에 파산. 여러분, 혹시 은퇴 후에 조용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다라는 꿈 한 번쯤 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제주도 정착을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푸르른 바다, 한적한 시골 풍경,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로망 머릿속으로만 그려도 참 설레는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꿈은 현실이 되면 종종 예상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곤 하잖아요. 이번 이야기는 60세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한 분이 제주에서 1년 만에 파산 위기를 맞은 사연을 바탕으로 은퇴 생활의 허와 실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삶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은퇴하셨는데 나도 어디 가서 새 출발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글을 통해 현실적인 관점과 몇 가지 사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1. 은퇴 뒤 제주에서의 생활이 달콤하지만은 않은 이유. 제가 아는 60세 퇴직 교사 어씨 얘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어씨는 고등학교에서 30년 넘게 교편을 잡았고 60세에 정년퇴직했어요. 그동안 도시에서만 살아왔으니 은퇴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이 제주도에서 여유롭게 지내면서 한적한 카페도 운영해보고 여행객들도 만나고 싶다. 이런 상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용감하게 제주도 땅을 밟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씨가 처음 겪은 건 예상치 못한 집값과 생활비 상승이었어요. 제주도가 예전처럼 물가가 싸고 조용한 섬이 아니었다는 거죠. 몇 년 전부터 제주도 이주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 시장도 많이 올랐고 식재료나 일상용품의 가격도 결코 만만치 않았대요. 게다가 관광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 위주로 상가나 주거비가 더욱 올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씨는 은퇴 금액 퇴직금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대요. 근데 정작 제주에 내려와 보니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간단한 카페 인테리어만 해도 예산을 훌쩍 넘어가 버리더랍니다. 결국 갑작스럽게 대출까지 끼어가며 생활을 유지해야 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이어지니까 결국 1년이 채 안 돼서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는 거죠. 제가 만났던 어씨는 나는 제주도 가서 뭐든 더 절약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시 생활보다 더 팍팍하게 굴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막연히 그리던 제주 라이프도 예상치 못한 폭병들이 숨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사례 1단가 생활비 다 싸겠지? 라는 착각. 주위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예를 들어 58세의 중학교에서 퇴직한 B씨를 들어볼게요. B씨는 은퇴 이전부터 제주도는 서울보다 집값이 싸니까 넓은 마당에 텃밭도 가꾸고 싱싱한 해산물도 싸게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셨대요. 실제로 한번 제주 여행 갔을 때 해산물이 도시보다 저렴한 걸 보고 큰 기대를 품은 거죠. 그런데 막상 제주도에서 살아보니까 생활비라는 게 단순히 식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 인터넷, 난방, 관리비, 관리가 필요한 집수리 등등 여기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친목 모임도 많아지고 관광지도 자주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크더라는 거예요. 특히 B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신선한 재료를 직접 텃밭에서 길러보겠다고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농기구부터 필요, 농약까지 돈이 더 들어가고 일손을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니 인건비도 무시 못하겠더라며 현실의 벽을 느꼈다고 해요. 결국 도시보다 싸게 지낼 수 있다는 기대가 무너져서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매달 생활비로 써야만 했고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건 결국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미리 만들어둔 환상만 믿고 내려갔기 때문이죠. 제주에서 여유를 누리려면 그 여유를 위해 쓰는 돈도 만만치 않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해요. 3. 사례 이혼 가족이 함께 내려갈 줄 알았는데. 다음으로 61세 초등학교 퇴직 교사인 C씨의 경우예요. C씨는 서울에서 자녀 둘을 키워서 다 출가시켰고
손주들도 종종 만나러 오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남편과 함께 제주도의 땅을 구입했대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도시에서의 삶이 바쁘다 보니 제주도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 계획이 전혀 없었대요. 오히려 엄마 아빠 알아서 잘 사시고 여행 가면 잠깐씩 들르게 정도의 반응이었달까요. 그럼에도 시씨 부부는 그래도 자녀들이 여기 오가며 함께 즐길 시간이 많겠지라는 희망으로 꽤 큰 집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들은 정말 가끔만 찾아올 뿐 빈집만 덩그러니 크게 남아 관리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집이 크면 난방비, 청소, 보수비 등 유지를 위한 비용과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제주도라는 특성상 습기도 많다 보니 집 안 곳곳에 손이 자주 가더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관절이 안 좋아 병원에 다니는 일이 잦아지고 치료 비용과 교통비 부담도 늘어났죠. 기대했던 가족과의 행복한 추억 만들기는커녕 두 분 모두 힘만 들고 외로움까지 커졌다는 겁니다. 결국 몇 년 버티다가 지쳐서 다시 도시로 돌아갔는데 이미 은퇴 후라 새로운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집값은 되팔 때 수익을 전혀 못 내서 손해가 크게 났다고 해요. 그래서 시씨가 자주 하는 말이 은퇴 후에야 비로소 알았다. 우리에겐 이만한 규모의 집이 필요 없었고 가족도 가까이서 자주 만나기 힘들구나. 라는 거예요. 4. 사례 3 은퇴 후에도 내겐 일이 필요했다. 또 다른 예로 60세에 퇴직한 D씨 이야기도 해볼게요. D씨는 평생 교사로 일하면서 바쁘게 살았고 은퇴 후엔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시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제주 시골 마을로 가서 책 읽고 글 쓰고 사색하는 생활을 시작한 거죠. 문제는 사람이라는 게 막상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도 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상하게도 허무함이나 무기력이 찾아오기 쉽다는 거예요. D씨도 처음 한두 달은 너무 좋았다고 해요. 매일매일 늦잠 자고 산책하고 파도 소리 들으며 책을 읽는 삶이 마치 꿈만 같았다고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존재감이 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급격히 우울감이 커졌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지? 남들은 새 직업을 찾거나 활동적인 인생을 사는데 난 그냥 쉬기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사실 현역으로 일할 때는 몰랐지만 은퇴 후에도 우리가 일이나 활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 사회적 교류가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D씨는 결국 다시 도시로 올라가 파트 마이너스 타임으로 강의도 하고 봉사활동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인생 2막을 새롭게 설계했대요. 5. 은퇴 후 제주 정착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이 주는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모두가 충분한 정보나 준비 없이 막연한 환상을 안고서 내려갔다는 점이에요. 은퇴하고 이주해서 살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재정, 주거, 일상 유지, 건강, 가족과의 교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재정 계획, 자금 상태를 미리 충분히 계산해 두세요. 집값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집 리모델링 비용, 생활비, 건강관리비, 취미활동 비용 등 세부 항목을 쭉 적어놓고 내가 매달 얼마 정도를 쓰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주거 형태 선택 무조건 넓은 집, 땅 있는 집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본인의 체력과 필요사항에 맞게 콘도나 아파트 혹은 작은 집도 고려해보세요. 관리가 더 쉽고 비용도 덜 들 가능성이 높아요. 사전 탐방 여행이 아니라 거주 체험 차원에서 한번 길게 머물러 보시는 걸 권합니다. 한 달 살기, 3달 살기 등을 먼저 해보면 생활 물가나 환경, 지역, 사회 분위기가 어떤지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사회적 연결 고리 확보 은퇴했다고 해서 완전히 모든 일을 놓아버리면 무기력해지기 쉬워요. 봉사활동, 동호회, 재택근무나 재능 기부 등 본인이 가진 역량을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보세요. 가족 친구와의 거리 제주가 육지보다 이동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니 가족이나 지인이 자주 왕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누가 언제쯤 방문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외로움에 취약한 성격이라면 대안을 미리 세워두는 게 좋아요. 6. 맺은 말. 사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제주가 좋을 수도 있지. 사람마다 다르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분명 제주에 잘 정착하셔서 만족스럽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막연히 잘 될 거야. 라는 기대만 갖고 내려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나 환경 변화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결국 핵심은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해도 우리 삶은 파도처럼 늘 변화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돈, 건강, 가족, 취미까지 모두 골고루 고려해보고 작은 위험 요소나 번거로운 부분도 미리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은퇴 후 제주 라이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또는 이미 은퇴해서 새로운 터전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사례들과 조언을 꼭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상으로 60세 고등학교 교사, 제주에 둥지 틀었다가 1년 만에 파산. 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타이틀 뒤에 숨은 은퇴 준비의 현실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부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모두가 자신의 은퇴 인생 이막을 아름답게 그려나가시길 응원할게요.